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무역영어 공부를 함께할 이소연 관세사라고 합니다. 우리 정말 많이 공부를 했죠, 벌써. 제일 중요한 비엔나 협약과 또 인코텀즈 규칙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배웠습니다. 굉장히 막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엄청난 많은 규정과 조항을 내가 어떻게 공부해? 공부 시작하시기 전이나 또는 중간에 가끔씩 슬럼프가 오실 때도 있고요.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암기가 안 되실 경우에는 좀 막막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조건 이해가 안 간다고 좀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다 어렵고 내가 틀리는 거는 남들도 다 틀리기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또 해독도 해가며 복습 예습을 좀 천천히 해가서 준비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인코텀즈 규칙을 다 배워왔고요. 이제 핵심 OX를 좀 보실 텐데요. 1번을 보실게요. FES, FOB, CFR, CIF는 해상 내수로 운송 규칙이라 하며 여기까지는 오케이. 맞죠? 이들 규칙은 인도 지점이 선측 난간이라는 의미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선측 난간이라는 의미이다. 인도 지점이 선측 난간은 어디예요? FES 조건만이죠. 이번에 주요 특징 중 하나가 뭐예요? 인코텀즈 규칙 2010에서는 FOB, CFR, CIF에서 선측 난간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뭐로 개정을 했어요? 다 본선의 적재로 바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규정이시고요. 두 번째, C조건의 경우에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상이하게 이루어진다. 그쵸? 맞죠? 인도는 어디서? 위험과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나머지 E조건, F조건, D조건은 다 동일해요. 아시겠죠? C조건만 오르지. CIP 조건으로 수출 시에 매도인은 반드시 보험사고 발생 시 무역계약의 결제 통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체결해야 된다. 보험금의 결제 통화는 반드시 뭐와 일치한다고 해야 됐죠? 무역계약이죠. 무역대금. 무역대금 결제 통화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인보이스상 수출신고 필증이든 수입신고 필증상에 USD로 되어 있으면 보험계약도 USD로 돼야 된다. 이렇게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보험 금액은 매매 당사자 간 합의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대로 당연히 부보를 하지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억나세요? 매매 대금의 110%입니다. 매매 대금이 중요한 거예요. 매매 계약, 매매 대금, 통화 단위도 매매. 요 매매자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출문제 하나 보실게요. 인코텀즈 2010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정형거래 규칙을 선적지 인도 규칙과 양육지 인도 규칙 두 급으로 분류. 2번, 국제무역뿐만 아니고 국내 거래에도 적용 가능. 세 번째, 위험 이전 분기점으로서 본선 난간의 개념을 폐기. 아까 핵심 OX에 있었죠. 4번, 통관 의무 내용으로 보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진짜 공부 안 하고 보시잖아요? 주요 특징을 안 보시면 다 맞는 내용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뭐가 틀려 보이냐면 요게 틀려 보일 수도 있죠. 근데 답은 뭐예요? 2번이에요. 두 급으로 분류되는 건 맞아요. 근데 선적지하고 양육지 인도 규칙의 기준이 아니에요. 뭐의 기준이에요? 복합 운송 규칙. 해상 내수로 운송 규칙. 이 두 분류로 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해상 내수로 운송 규칙에는 아까 뭐 있었죠? FAS, FOB. 제가 지금 얘기할 때 입모양으로 같이
하시고 계셔야 돼요. 또 CFR, CIF. 복합운송은 안 적을게요. 나머지 7가지 조건이겠죠. 국제무역뿐만 아니고 국내 거래도 적용 가능. 주요 특징이죠. 뭐랑 틀리다? 비엔나 협약. 비엔나 협약은 국제 매매에서만 적용이 된다고 했어요. 위험이전 분기점이 본선 나가면 개념 폐기했죠. 뭐뭐 조건에 해당 핵심 OX에 있었어요. FOB, CFR, CIF. 통관 의무 내용의 보안, 왜 보안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 9.11 사건 이후에요. 아셨죠? 물품에 대한 보안이 굉장히 규정이 심해졌죠. 왜? 물품 안에 테러 물품이나 이런 게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이번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하나 보실게요. 정확하죠. 요걸 보면 되고 그냥 딱 문제 보고 이 중에 올바른 거를 고르라는 뜻이구나.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용을 다 읽을 필요가 전혀 없죠. 부정확하다, 무슨 조건, 딱 요 2개만 캐치를 일단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A 볼게요. 코스트 인슈어런스 프레이트에서 CIF 규칙은 의미합니다. 대절, 뭘 의미하냐? 셀러스 딜리버리 해서 매도인은 인도한다. 물품을 온보더 베스를 해서 본선 적재자, 본선 적재.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또는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해서 뭐예요? 조달한다.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다. 정확하게 맞죠? 인도된 물품의 조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연속거래상에서 최초의 운송인이 물품을 이미 선적했기 때문에 운송 중에 물품이 다시 재계약으로 매매가 되면 중간에 있는 운송인은 물품을 재선적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선적된 물품을 조달이라는 의무로 해서 인도 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케이. 첫 번째 조건은 맞아. 물론 이거 A, B 제가 객관식 요걸 안 넣었는데 A, B, C, D 중에 고르는 거예요. B. The seller는 pay the cost and freight에서 비용과 운임을 부담해요. To bring the goods the name port of destination에서 요거 중요하죠. named가 뭐예요? 지정된이죠. 지정된 목적항에서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가져가는 비용과 운임을 부담합니다. 이해 가셨죠? 왜 폴트예요? CIF 조건은 해상 내수로 운송 규칙이기 때문이죠. 그럼 O, B도 맞아. C 볼까요? The seller는 contract of insurance에서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Buyer's risk and loss overall. 또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해서 바이어의 위험과 손실, 물품을 운송하는 중간 동안 물품의 어떤 위험이나 손상에 대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맞죠? C 조건도 맞아요. 10번도. 그 다음 D번 볼게요. 바이어는 should know to에서 뭐예요? 알아야만 합니다. 뭘 알아야 돼요? CIF 조건 하에서는 매도인은 요구됩니다. to obtain. 획득하는 거. insurance only. 보험이 오직 maximum cover 해서 뭐예요? 최대 부보 조건으로 보험 계약이 체결돼야 된다는 것을 매수인이 알아야 합니다. 뭐가 틀린 걸까요? 결국에는 D번이 틀린 거죠. 맥시멈이 아니고 뭐예요? 미니멈이요. 미니멈. 최소 부보 조건이에요. 아까 비용 분담 보셨죠? A6, B6에서 뭐예요? 일반적인 최소 부보 원칙으로 매도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며 그에 따른 보험료는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더 요구를 해요. 추가 보험을 들어달라고. 그거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은 누가 한다? 매수인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시멈이 아니고 미니멈이에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D번이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인코텀즈 규칙은 솔직히 영어 문제 제가 영장문, 영문 해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진짜 큰 지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황이 나오거나 계약 체결된 내용이 쭈루룩 나와요. 그런 거는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인코텀즈 규칙에서는 무조건 다 맞으셔야 돼요. 이거는 부담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용만 잘 숙지를 하고 있으면 중간중간 포인트에서 답이 굉장히 빨리 나올 수 있죠. 이해 가죠? 바이어가 알아야 되는데